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로 보는 세계 경제, 저는 김범도입니다. 오늘도 이진수 교수를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세계 경제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히 이제 미국 금리, 또 유럽 경제 불황, 또 미국 달러는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로서는 매파적인 파월의 언급이 미국 중앙은행이 선회할 것이라는 희망을 끝내면서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자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다는 8월 27일자 그 파이낸스 타임즈 기사를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 총재인 8월이 이제 8월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뭐 앞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가 오더라도 다소 둔화되더라도 뭐 침체까지는 원하지는 않겠지만 둔화되더라도 금리 인상을 통해서 반드시 인플레를 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이라는 곳이 이제 미국 와이오밍의 도시인데 저도 뭐 이제 기사 보면서 이렇게 사진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네. 굉장히 가보고 싶더라고요. 혹시 네. 이 교수는 가봤어요? 못 가봤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좀 충청도 월악산 국립공원 근처 느낌.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거의 떠오르더라고요. 네. 예, 그런 곳인데 뭐 여기가 이제 그 잭슨홀 미팅 때문에 1년 중에 사흘 동안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12개 지역 연방은행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인데요. 네. 여기서 매년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심포지움은 1978년부터 개최가 되었는데요. 특히 1982년 그 당시에 미 중앙은행의 총재였던 폴 볼커가 네. 여기서 연설을 했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매년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다른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석학들이 참가해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매년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뭐 폴 볼커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 송어 낚시를 좋아하는데 송어 낚시로 이제 유혹했다는 그런 얘기. 그렇군요. 이 교수는 낚시해요? 낚시는 저는 안 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 이후로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이제 세계 경제 회의의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 연설 직전까지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뭐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하겠지만 향후 이제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뭐 더비시 피벗, 좀 비둘기적인 어떤 그런 방향 전환 이런 걸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번 파월의 연설이 그걸 이제 그런 기대를 갖다가 무산시킨 것이 되겠죠. 그래서 파월의 연설로 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배경으로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6월에 9.1%에서 7월에는 8.5%로 다소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그 목표치인 2%보다는 매우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당분간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목표이다. 그를 위해서는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지속해서 꼭 물가를 잡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향후에도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파월도 뭐 코로나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거라서 네. 뭐 그런 상황에서 또 지나친 경기 침체가 오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유동성 공급 쪽으로 갔었고 또 그리고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연착륙도 가능하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네.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뭐 매파적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뭐 개인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건강도 좀 안 좋아 보이고. 이번에 뭐 잭슨홀 미팅에서 송어 낚시라도 하면서 휴식을 좀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파월은 우리가 하도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동네 형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네. 나쁜 분은 아니니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실업률이 낮고 노동시장에서 이제
노동 수요가 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 또 임금 상승이 이제 악순환하는 뭐 그런 그래서 이제 높은 물가 상승이 이제 내재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우려가 네. 좀 있었죠. 네, 그런 우려가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가 상승에 대한 예상이 내재화되게 되면은 물가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상이 내재화되기 전에 그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것이 이제 미국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가 되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네, 이 관련돼서 이제 올해 이제 9월달에 그 미국 중앙은행 그 미팅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9월 3일자에 네. 파이낸스 타임즈 기사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미국의 일자리 증가가 둔화됨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의 어려움이 다소 완화되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미국의 8월 실업률은 3.7%, 그래서 7월에 3.5%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졌지만 8월 중 추가로 이제 31만 5천 명이 일자리를 이제 갖게 됐습니다. 여전히 이제 추가로 고용이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도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구직자 대비 현재 그 사람을 찾지 못한 그런 일자리 비율이 미국은 약 그 2배 정도 돼서 네. 일자리가 더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상승이 지금 뭐 우려가 되고 그에 따른 물가 상승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그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9월 20일과 21일에 FOMC 그러니까 그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그러한 모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여기서 추가로 금리를 0.75%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게 이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10월 초에 우리 홍원석 한국은행 디지털 실장이 이제 뭐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 파고세 네, 포럼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때 뭐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겠네요. 네, 뭐 이제 솔직한 얘기 한다고 그러니까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항상 솔직한. 네, 워낙 이제 한국은행이 보수적인 곳이긴 하지만 또 이창용 총재께서는 또 워낙 그 국제적인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네. 한국은행 직원들이 이제 언론에게 좀 이야기를 전해라 솔직한 이야기들 네, 뭐 네. 국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보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또 뭐 연설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그 외국 저널에서 또 우리 이창용 총재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인용하는 거 보니까 네, 기분도 좋고 네,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경제의 그 GDP 성장률이 1분기 연율로 이제 마이너스 6%, 2분기는 마이너스 9% 연율입니다. 역시 미국 경제가 이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 1분기 마이너스 1.6%, 2분기 마이너스 0.9%인데 계속 마이너스니까 이제 그 미국 경제가 불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노동시장은 너무 좋거든요. 실업률이 뭐 과거 4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말씀드린 대로 노동 수요가 아주 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현재 불황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아무래도 미국도 불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노동시장이 이렇게 좋은 걸 감안했을 때 물론 노동시장이 좀 쉽겠지만 불황의 부정적 영향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지금 일반적인 예상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도 걱정인데 미국 경제를 걱정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미국 경제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네,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까지 사실은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다르지만 WTO 체제에 그 적극적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가 더 이렇게 유기적으로 돼서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경제든 뭐 우리나라 경제가 연결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현재 이제 유럽 경제가 이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기사? 네, 그 유럽과 관련돼서는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선택을 해봤는데요. 네. 8월 31일자 이코노미스트 기사로서 유럽이 불황으로 향하고 있다. 얼마나 불황이 심각할까? 그래서 유럽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뭐 유럽 경제가 이렇게 그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지금 상황은 이제 40년 만에 이렇게 새롭게 겪는 상황이어서 다들 이제 긴장된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유럽 경제가 뭐 코로나 위기 이후로 전혀 회복을 못 하고 있네요.
네, 회복이 좀 더딘 상황이었는데요. 네. 거기다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 공급이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전기 가격의 경우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약 10배가 상승한 네. 그런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뭄이 거의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그 가뭄을 겪는 지역이 유럽 지역이 거의 3분의 2 정도가 그렇죠. 해당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가 또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상황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기세가 5만 원인데 갑자기 50만 원이 됐다 생각하면 뭐 정말 그렇죠. 네. 굉장히 그 피부로 와닿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이제 유럽의 6월 실업률은 이제 6.6%로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물가 상승률이 이제 7월 8.9%에서 이제 8월에 이제 9.1%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9.1%의 물가 상승률, 우리가 뭐 이상적인 물가 상승률 2%에 비하면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요. 유럽의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사실 뭐 수요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그 공급 측면에 기인한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중앙은행 금리 인상은 이제 수요를 줄여서 물가를 잡겠다는 그렇죠. 게 기본적인 이제 방법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그 중앙은행 금리 인상의 효과가 적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물가 인상이 주로 공급 측면에서 오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물가 상승이 높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도 지금 금리를 상당폭 인상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공급 측면인데 그게 뭐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그렇습니다. 같으니까 네. 수요라도 조정해 보겠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고육지책인 거죠. 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 JP 모건이 올해 이제 유럽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을 했네요. 네, 그 말씀드린 이코노미 기사에서 이제 인용하고 있는 수치가 되겠는데요. 그 JP 모건에 의하면은 올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체 유로 사용 지역은 마이너스 2% 연율로 해가지고요. 프랑스와 독일은 마이너스 2.5%,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지금 경제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유럽 경제가 참 큰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독일, 뭐 유럽 경제를 이끌어가는 독일이 마이너스 2.5%면 뭐 단순히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텐데 네. 각별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뭐 미국 달러화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강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사는 어떤 기사 같은데? 네, 그 8월 말에 네. 9월 1일자로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미 달러화가 파운드와 엔화, 유로화에 비해서 8월에 크게 강세를 보였다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네.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어찌됐건 뭐 물가 상승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뭐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기 때문에 8월 중에도 미 달러화가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8월에도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미 달러화 대비 그 16개 외국 통화 가치를 종합해서 나타낸 지수가 있거든요. 이 지수가 과거 20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 그러니까 과거 20년 내 중에서 가장 강세를 보인 지금 상황이 되겠고요. 파운드화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면 1985년 이후에 파운드가 가장 약세, 거의 뭐 40년 내 가장 약세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로화는 지난 20년 내 가장 약세. 그리고 엔화의 경우에는 지금 달러당 140엔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이후에 가장 약세인 상황이 돼서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원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서 그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달러 강세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 경제가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미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저널에서 거듭 얘기하지만 40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그런 네. 위기 상황이어서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리 인상 되면서 이제 어떤 투자했다가 또 여러 가지 손해도 보고 이런 상황에서 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 특히 뭐 이렇게 좀 신중해야 될 언론에서도 뭐 좀 굉장히 투자를 부추기는 듯한 그런 경우도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나 이런 거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된다는 것은 주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로 그 파월에 이야기한 다음에 주식 주가가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관련돼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이 교수가 뭐 파버셋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핸드릭 베센바이더 논문 인용하면서 그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점적인 시장에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에 장기 투자밖에 없다. 이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돈이 아주 많다면 여유 자금이 많다면 모르겠으나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히나 좀 이런 좀 안정적인 투자 모델을 좀 찾아서 가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습니다. 네. 파버셋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